자, 안녕하십니까. 따따봉 부동산의 이재봉입니다. 요즘 정권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또 새로운 정책적인 이슈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다주택자들에게 담보대출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대출을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차기로 준비하고 있는 보유세 개편안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짚어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리스크와 금융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이슈가 있었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약 1만 2천 가구가 만기 연장이 도래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80% 정도가 이번에 만 가구 정도가 대출 연기가 돌아오는데요. 이걸 연장을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러면 과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폭으로 좀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가격 하락폭이 서울시뿐만 아니고 지방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여파를 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2금융권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대출을 할 수 있어서 그 대출을 활용해서 어떤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대출금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매달 지출하는 지출 폭이 늘어난다는 거죠. 결국엔 이 비출선을 막지 못한다면 경매 물건으로 쏟아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2027년도에는 경매 물건이 상당수 나오지 않겠느냐. 경제적 가치 손실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얘기는 대두적으로 물건이 경매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한참 영끌족들이 투자를 했다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경매 시장이 화랑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한 대출 연장 만기가 돌아옴으로 해서 이 대출 연기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또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죠. 이건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개편안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3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 분과 10억짜리 물건을 3채 갖고 있는 분의 보유세를 계산해 보면 30억 갖고 있는 분은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초반까지 보유세가 나왔는데 30억 물건을 3채 갖고 있다. 그러면 1,100만 원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걸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는 이걸 잡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주택자가 아닌 하나의 주택, 내가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한테도 그 에너지가 온다는 것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이 보유세 개편에 대한 위기와 금융위에서도 같이 손잡고 정부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세제 개편의 보유세 부분일 겁니다. 또 수익 구조의 재편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다주택자의 포지션이 아니고 한 가지 똘똘한 주택으로 갈아타는 대신에 다른 상품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현재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봉도사의 찌라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세 개편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표로 보시면 과세 구간을 좀 개편할 것 같고요. 세율의 체계를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인데 이걸 상당히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두드러질 부분인데 위에 쪽에는 다주택자한테 좀 어드밴티지가 간다면 요거는 1가구 1주택한테도 어드밴티지가 오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저한테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주택자 분들은 어느 포지션을 가져야 되고 내가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은 어느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지 따따봉 부동산에 한번 처방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대에 대한 규제 강화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소가 감소하니까 내가 다주택자 포지션이라면 5월 9일까지 매매 체결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비거주 1주택 및 임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해주던 거를 축소해서 20%까지 감소가 될 예정이고요. 종부세 공제 제한도 12억은 그대로 다주택자는 9억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고령화이면서 한 개의 주택만 보유했던 분한테도 공정가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세 대출대 제한도 있을 예정인데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전세 대출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내가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데 내 집을 임대를 주고 제가 잠시 다른 집으로 가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활용했다면 이제는 그게 안 된다. 그럼 갈아타기 수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도 정부가 좀 발빠른 대응이 좀 있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2026년도에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성공된 투자를 할 것이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라는 법인 수요가 있는 임대차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겠고, 그 다음에 토지라든지 금융자산 쪽이 있겠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26년도에 제가 보는, 따따봉 부동산이 보는 포인트는 저는 토지와 금융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해 볼 건데, 토지하고 금융자산의 적절한 분배를 하신다면 분명히 2026년도에 성공된 투자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금융투자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금융투자는, 장점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안이 좀 필요한데 대체 상품이 있죠. 바로 ETF라는 상품이 있고, 원금 손실 및 시장의 급락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대체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ETF라는 상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자산의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투자의 성격 시 단기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데,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만 보실 수 있다면 그 단기 차익 시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하고 있는 바로 부동산 상품인데,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갖고 있고 원재화의 가치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차곡차곡 이자를 받는 개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상품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상품일 것 같고요. 장점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가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원금 손실이 없다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황금성이 낮다? 이건 오히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처럼 다르게 얘는 내가 조금만 버티면, 그 고비만 넘기면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따봉 부동산에서 추천하는 부동산의 기초 원석인 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공급의 제한성을 갖고 있고요. 이 토지라는 성질은 한정적 자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아질 곳만 선택한다면 미래 가치는 보장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고, 개발을 통해서 시골이 도시화되는 과정 속에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실물 부동산 대비 굉장히 관리비가 적게 드는데요. 재산세 또한 공시지가율이 평소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든다.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만히 놔두기만 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전혀 들지 않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현재 저희 회사에서 가장 대두러지게 많이 하는 질문들이 무엇이냐, 바로 토지를 활용한 증여 방법인데, 지금 현재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토지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증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의 핵심적인 로직은 이렇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하라고 많은 분들이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입지가 좋아질 곳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입지가 좋은 곳은 현재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많은 재화와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고 미래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해서 많은 먹거리를 먹는 게 아니고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내 수익률은 적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현재 입지가 좋아질 곳은 현재 가치는 낮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개발을 통해서 입지적 가치가 좋아진다면 내 미래적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서 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입지가 좋아질 곳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입지가 좋아질 곳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입지가 좋아지는 곳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제 세미나에 오시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